오늘날의 분위기는 더 이상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브랜딩해 나답게 사는 것을 중시한다.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이 시대의 30, 40대가 마흔을 기점으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능력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 핵심은 수익 경영과 마음 경영 공부다. 자기 경영, 경제적 자유 다 좋은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한 분들께 충분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이 책은 6파워입니다. 이 책 6파워에서는 제목처럼 6가지의 컨텐츠로 쓰였는데요. 1장 수익 플랫폼 제국의 시대가 온다. 아직 시작을 안 했다면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바로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와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장 부동산을 모르면 금수저 되기 어렵다. 레버리지 이용하는 방법과 부동산 투자의 종목, 경매, 분양, 아파트 매매, 재건축, 재개발 투자 방법과 지속적인 부동산 공부하는 법. 3장 이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4장 4명까지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한 40살. 5장 자기 개발의 가치관과 로드맵. 6장 잠 못 드는 밤 책을 읽었다. 독서를 통한 긍정의 깨우침 등이 있어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은 4장 4명까지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한 40살입니다. 안녕하세요. 북앤북TV 샬롯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힘이 됩니다. 4명까지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한 40살. 1. 걷기와 등산으로 사색의 시간을 갖다. 자신이 한 가지 이상 취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결론부터 말해 취미는 우리 삶에서 필수다. 취미의 목적을 내게 묻는다면 힐링과 몰입이라고 말하고 싶다. 2년 전 지인에게서 들은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떠오른다. 40이 채 안 된 보험사 지점장이 능력을 인정받아 어려운 팀으로 오게 되었다. 그런데 팀원들이 어찌나 드세고 지시를 안 따르는지 초반에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성껏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자 팀원들도 그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실적도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운명을 달리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그는 평소 밝아 보였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것처럼 보였단다. 그런데 어떻게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젊은 나이에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다. 자신이 임의로 판단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기 몸이 생각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본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고민하고 선택하며 스트레스를 받지만 정작 자신은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극복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 몸은 굉장히 예민해 그런 자극과 부정적 느낌을 그대로 몸에 축적해 나쁜 영향을 조금씩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을 돌아본 적도 자아를 성찰해 본 적도 없지만 자기를 잘 안다고 착각한다. 건강관리와 관련 있는 중요한 점은 사색하는 시간의 확보다. 즉, 자신만의 취미나 운동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성숙한 사색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산책, 자전거, 등산, 낚시 등 방법은 다양하다. 필자는 매일 걷거나 주말 산행으로 여유를 느끼려고 노력하며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뇌에 주는 편이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등산과 걷기뿐만 아니라 낚시를 하더라도 취미로 끝내지 말고
여유까지 찾는 즐거움이 되길 바란다. 땀 흘리며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테니스나 조기 축구를 하다 보면 기분 나빴던 어제 일들을 어느새 머릿속에서 쫓아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말에라도 일정한 시간에 땀을 흘려가면서 일주일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된다.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과의 사회생활도 마음의 위안으로 자신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은 소속감과 유대관계에서 정서적 안정을 느낀다. 그래서 혼자 하는 사색과 함께 사람들과 어울리는 운동도 권하고 싶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냥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한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을 거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앞만 보고 달려왔고 앞으로도 먼 산 정상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인생은 마라톤처럼 페이스 조절을 해야 하고 제2의 인생을 위해 40언저리에서는 충분한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라톤의 반환점이 40 무렵이다.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고 향후 인생 설계에 따라 앞으로 40년 이상의 시간이 즐겁고 뜻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잠시 멈춰 내 발자국을 보라. 그것은 내 건강의 제2의 인생, 가족과 이웃을 두루 살피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어느 순간 내 옆에 아무도 없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인생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따른 사색과 성찰의 기회를 만드는 것은 필수다. 당장 내일부터 나와 잘 맞는 취미와 운동을 실천해 보길 바란다. 필자와 가장 잘 맞는 것은 매일 만보 걷기와 주말 산행이었다. 30대 초부터 10km 마라톤도 1년에 몇 번씩 꾸준히 뛰고 있다. 산행과 마라톤은 주말에나 가끔 할 수밖에 없어 평일에는 건강과 사색의 시간을 갖기 위해 퇴근 후 일부러 만보를 걷는 것이 좋았다. 그 시간만큼은 혼자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고 남을 도와주면서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공한 사람의 이면에는 치열한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 칭찬하고 격려하며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지속할 때 우리의 인격이 한층 성숙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산책, 걷기 등은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수련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즉, 자아 성찰과 미래의 계획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내가 사는 아파트 근처의 공원은 만보 걷기에 좋다. 서울이라면 한강변에서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을 것이다. 전에 서울에 살 때는 매주 토요일 6시에 기상해 청계산에 가곤 했다. 등산과 걷기는 30대 초반부터 실행했으니 오래된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걸으면서 산 정상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내 일상을 되돌아본다.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잘했다고 가끔 위안을 해주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인지 성격이 매우 급하다. 우리는 느림의 미학을 깨닫고 실행해야 한다. 느리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갖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다. 마흔 이후의 삶에서 자아 성찰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 부분을 보완해 큰 그림을 완성하고 세부적인 작은 그림 퍼즐을 맞춰 나갈지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것은 책을 쓸 때 어떤 컨텐츠로 쓸 것인지 고민하고 구상하는 단계와 비슷하다.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는 큰 그림이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작은 그림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흔들려 갈팡질팡하고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 자아 성찰 단계가 끝났다면 내가 갖춰야 할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나를 알아보는 자아 성찰은 평생 조금씩 계속되어야 한다. 나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면 그 후에는 조금씩 변화하는 나 자신의 정신세계를 감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이번 주말 잠시 멈추고 혼자 여행 가거나 공원 산책 등을 즐겨보길 권한다. 평소 이런 묵상, 명상, 차 마시기를 잘 실행하는 분들은 지금처럼 꾸준히 진행하면 된다. 아침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명상은 매우 중요하다. 뭐든지 자신이 주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필자는 여러분이 내일 당장 새벽 5시에 기상해 걷거나 달리는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말마다 산이나 바다에 가 건강과 자아 성찰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심에는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의식적으로 마음을 편히 갖고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건강하게 나를 찾으며 한 발 더 내딛는 자아 성찰의 지름길이다. 과거의 나의 발자국과 앞으로의 나의 길을 생각해보다.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살아온 결과물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마흔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과거의 발자국을 되돌아봐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안목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은 과거의 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잘된 점, 행복했던 점, 부족했던 점, 후회했던 점 등을 기록해보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증시하는 이유를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유와 비교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직장생활 전략이나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때도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장단점, 외부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수학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잘된 부분이나 후회하는 부분만 생각하면 안 된다. 잘된 부분은 그것대로 성공 사례와 자신감으로 승화시키고 내가 부족해 안타까웠던 부분은 절차 탁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 독일은 역사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역사 유적지를 통해 다시는 범하면 안 되는 반성의 계기로 삼았지만 일본은 자신의 역사를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야심을 계속 갖고 있어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그리스와 이태리는 훌륭한 문화유산과 제국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문화유적을 지금도 잘 보살피고 발전시키고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갑자기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도 있지만 자신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래서 여러 활동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 그 행동이 끝나면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 나 자신을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발전시켜야 한다. 그 출발점의 하나는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희로애락의 굴곡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물론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은 각자 다르므로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의도한 대로 순조롭게 살아왔다고 해서 자아 성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흙수저였던 금수저였던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내가 과거를 경험 삼아 현재 인생을 어떻게 살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이다. 선인들이 거듭 말했듯이 과거에 집착하면 밝은 미래는 절대로 없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극복하기 위한
내공을 키우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 인생은 출발점은 달라도 마라톤을 함께 뛸 수 있다는 데부터 행복을 느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이길 수 없고 남을 칭찬하거나 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자기 경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외 유명 저자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경영 분야에 탁월한 책들이 많다. 나는 특히 구본형 님의 책을 좋아한다. 나는 43세 다시 시작하다. 그대 자신을 고용하라 등을 읽고 큰 감명과 깨달음을 얻었다. 결국 자신을 잘 성찰해 효율적이고 최고 성과로 만드는 것이 자기 경영의 핵심이다. 사실 나 자신의 과거를 냉철히 되돌아보면 후회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잘한 선택은 당연시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주식을 매수 매도할 때도 그런 심리가 잘 드러난다. 팔고 나면 떨어지거나 흐름이 안 좋은 주식을 볼 때는 크게 의식하지 않고 더 올라가면 아쉬움이 남고 후회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인간의 탐욕은 결국 자신을 망친다. 성장하는데 평정심의 중요성을 느낄 때가 많다. 자아 성찰도 결국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코칭이나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코칭을 받더라도 결국 자신이 미래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변화는 자기 몫이다. 거듭 말했지만 자신을 잘 성찰하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목적지로 가는 시간이 더 전략될 수 있다. 단언컨대 자신의 가슴 아픈 과거조차 돌아보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신을 되돌아볼 때는 좋았던 것만 보면 안 된다. 그 실수와 후회의 감정을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최적의 선택과 결과물을 위해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과거 발자국에서 나의 강점과 약점,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수학 분석이다. 그것에 따라 인생 스케줄이 결정된다. 잘 분석했을 때 현재의 스케줄이 나오고 미래의 큰 그림이 나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나는 친한 친구들에게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한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거나 언제까지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많지만 어느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의 5년 후, 10년 후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그 과정이 덜 지치고 더 즐거울 수 있다. 내가 일정 금액의 부를 축적하면 선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포부가 있듯이 그런 큰 그림이 있어야 사소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다. 필자는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가 돈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 돈은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자 수단일 뿐이라고 믿는다. 그러려면 큰 그림이 있어야 한다. 50억 원 부자가 되자 이렇게 쓰지 말고 그와 관련 있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50억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50억 원이 생기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생의 큰 항로가 결정되었다면 그 길로 가기 위한 여러 작은 그림을 적어보아야 한다. 그 작은 그림이 모여 큰 그림으로 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종이나 노트북에 내가 살아온 발자국을 그려보라. 그 직선이 때로는 시행착오를 만나 곡선이 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목표로 가기 위한 긴 직선으로 보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모든 지식을 접한 사람들조차 일상에 바쁘다 보면 사색할 시간을 갖기 어렵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일찍 터득한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더 일찍 현인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싶다.
더 일찍 나를 알고 세상을 안다면 좋은 것 아닐까. 과거 나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 그럼 후퇴하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과거를 부정하거나 합리화하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과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만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내 발자국을 보면서 비틀거리며 걷지 않았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올바른 시선과 습관은 계속 그를 반드시 걷게 하지만 잘못된 고집과 습관은 그를 술 취한 사람처럼 자꾸 비틀거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를 받아들여야 미래 계획이 생산적이다. 마흔은 많은 것을 갖춰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생각이 드는 시기다. 회사 내에서도 팀장급이 되어 실무진을 이끌고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다. 연봉이 높아진 만큼 부담도 커지고 직장 생활의 염증도 느끼는 시기가 이때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숙고하는 시기도 이 무렵이다. 더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다. 그 시작은 과거의 나로부터 이어진 나 자신의 발자취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내 안에는 현재의 좋은 모습과 부족한 모습 둘 다 있는데 대부분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한다. 부족한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지나치려고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래서 수백억 원이 있더라도 삶의 방향성이 없다면 진정한 부자도 아니며 그에 따른 만족과 행복도 느끼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더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시대 흐름을 알아야 그에 따른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한 성장 계획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래 계획을 세울 때는 나의 목표와 비전이 분명해야 한다. 추가로 나의 미래 계획에 선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마인드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한 영향은 돈이 많아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내 가족과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베풀어야 한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미래의 목표를 세우는데 현재만큼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이다. 신체가 건강해야 건전하고 진취적이고 실행력 있는 행동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적인 목표 관리도 중요하다. 1만 시간 법칙이 아니더라도 100일 동안 좋은 습관을 실천한다면 이후 나도 모르게 좋은 습관이 몸에 뵐 것이다. 나는 스케줄을 시간대별로 체크하지는 않지만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주간 목표는 체크한다. 각각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체크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놓치거나 나도 모르게 포기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런 습관이 생기면서 매일 나 자신의 자기 개발을 위해 무엇을 할지 되돌아보게 된다. 포스트잇으로 매일 할 일을 적어보는 습관도 중요하고 아침마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내용을 100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0번 외쳐보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도 계속 반복적으로 세뇌시키지 않으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슨 일이든 짧은 시간에 집중해 끝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사실 주간 목표나 월간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며 실천하다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 덜 중요한 것은 실천할 필요성이 적어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일일 계획을 세움으로써 자신을 더 진취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끌어낸다. 작은 그림 퍼즐 맞추려면 하루하루 알차고 보람되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그림이 절대로 다 맞춰지지 않아 큰 그림으로 나갈 수 없다. 부자들은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원래 시간을 금처럼 소중히 여기고 효율적으로 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우리는 하루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인드와 습관이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는 새벽 기상과 같은 좋은 습관과 매일매일의 반복적인 글쓰기 등이 중요하다고 쓰여 있다. 그런 습관이 쌓여 결국 미래의 나를 만들기 때문이다. 내가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시간 경영, 지식 경영, 목표 경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미래를 위해 에너지를 꾸준히 얼마나 쓰고 있는지 등의 현재 나의 지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훨씬 중요하다.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은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내 행동과 노력의 결과물임을 명심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반성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흔 갈림길에서 이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른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된 것들에서 답을 찾아야 미래 계획이 생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게 적합한 것이 A인데 남들이 B를 해서 성공했다고 무작정 B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다. 끝으로 더 생산적인 미래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상호 관계를 잘 맺는 법을 알아야 한다. 과거와 현재로부터 부족한 나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 상대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아량과 관계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고 해결한다. 나이가 들면 어느덧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온다. 그 나이가 40 무렵이라고 생각한다. 20, 30대에는 부모의 그늘에서 보호받으며 부모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40대 이후는 어엿한 가장으로 초중학생 자녀를 둔 시기다. 이 시기에는 작은 결정이나 큰 결정 모두 더 이상 남의 탓이나 책임이 아닌 자기 몫과 자기 책임이 된다. 이제 누군가와 상의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직접 결정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 결과에 책임도 져야 한다. 어디로 이사 갈지도 고민하다가 자신이 최종 결정해야 하고 회사를 이직할 때도 자신의 미래 계획을 세우고 신중히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새로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책임이 나쁘거나 부담스러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에 판단력을 기르고 가장으로서 혼자 세상을 살아갈 내공을 기르는 것이다. 그런 결정과 경험이 모이면 한 단계 성장하고 그 결정에 따른 열매도 자신의 결과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본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필자의 예를 들어보자. 필자는 30대 중반에 2번 이직했다. 약 16년 동안 2번의 이직 사이에 여러 고민은 당신은 힘든 고민과 선택이었고 이직 후 잠시 후회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한 군데 직장보다 같은 분야더라도 여러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소중한 삶의 경험과 기록이 되었다. 그런 결정들이 당신은 미래가 불확실해 주변의 우려도 있었지만 자신의 큰 그림과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정이며 그 결과물이 더 빛나기 위해 하루하루 충실히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과거의 결정들이 결국 현재의 성장한 나를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의 친구 중 한 명은 지방 근무를 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은 물론 자기 개발을 할 시간도 부족해 나아갈 방향도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 과정이 빛나려면 현재의 상황을 즐기거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분진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현재의 약간의 불편함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내 시각일 수도 있지만 세상도 비슷하게 변하고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개발을 안 하면 퇴직 후 할 일이 없거나 수익이 안 되는 비즈니스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작정 퇴직금으로 창업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둘 다 지금이라도 실천하길 바란다. 직장 생활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내 말의 핵심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자신만의 브랜딩이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려는 것이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잘 다루는 것도 회사에 다니며 자신만의 경쟁력과 무기가 된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잘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직장에서의 의사결정 말고도 살아가면서 결혼, 이사 등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많다. 필자도 취업할 때 외에도 결혼할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많이 생각했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할 때도 많이 고민했다. 물론 혼자 끙끙대며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다. 주위 사람들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절대로 나 혼자 세상을 올바로 잘 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마흔 이후는 주도적인 선택 결정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내 배우자, 부모님, 멘토 등은 믿고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든든한 존재다. 마흔 무렵은 내면의 이런 갈등과 결정이 알게 모르게 반복되어 자신의 역량이 되고 그 역량은 인생의 경험치로 차곡차곡 쌓인다. 그것이 바로 삶의 깊이이자 내공이다. 마흔으로 가는 길목에서 좋은 결정과 행운이 따라 좋은 방향으로 직장, 가정, 인생이 나아갈 때도 있다. 부와 명예를 얻고 안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며 모든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도 이직, 사업, 재테크, 이사 등 수많은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 시기에 잘못된 결정으로 40대 이후에 무너지거나 자기관리에 실패해 건강을 잃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자아 성찰의 실패에서 발생한다. 자신을 냉철히 분석해 진로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자아 성찰은 남이 해주기보다 자신에게 더 면밀히 자문함으로써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둑을 둘 때 우리는 어떡하는가? 한 수 앞만 보면 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 두세 수 앞을 내다보고 착점해야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좋은 선택을 하려면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결정이나 선택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나아가면서 그 시기와 만나는 것이다. 경영학의 매트릭스 모형을 통해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록도 매우 중요하다. 연간 목표, 월간 목표, 주간 목표를 정해 그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매일 실행해야 할 목표를 아침마다 포스트잇에 적어 10번, 50번, 100번씩은 간절히 외치면 자신도 모르게 그 간절함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열정과 간절함이 없이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미친 듯이 성실함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만큼 위대한 도전은 없다. 또한 성숙한 사람은 잘된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를 존경하는 법을 배운다. 그럼 자신도 모르게 그를 닮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공 경로에서 조금씩 벗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노력하지도 않고 부나 명예를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면서 내일부터 새로 출발할 용기가 생길 것이다.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마음가짐과 감사의 마음. 40 이후에는 한 단계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야 한다. 기분에 따라 하루의 태도가 달라지거나 삶의 지향점이 흔들린다면 안 된다. 그런 태도는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결합되어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어진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제2의 인생에 도전한다면 근심을 줄이고 남의 말에 상처받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걱정은 낭비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작은 도전을 하거나 자신만의 좋은 습관을 지속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필자도 20, 30대 시절 항상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다.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은 그랬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었지만 그런 태도를 모두가 알아주거나 위로해주지 않았다. 그냥 불만스러운 내 태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 작은 불만들은 하루를 망친다. 다른 부서는 8시까지 출근인데 우리 부서만 7시까지 출근인 회사에서 약 2년 동안 지낸 적이 있다. 상대적으로 더 피곤하고 손해본다는 억울한 심리 때문에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당시 지금과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훨씬 덜 힘들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업무 계획을 세우는데 아침 시간을 잘 활용했을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화를 내거나 흥분하기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가 자신에게도 훨씬 큰 이익이라는 것을 알길 바란다. 그런 태도는 나를 아껴주는 주변 사람들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자.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고 부정적인 에너지만 있다면 매력적이지 못해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 상대방의 좋은 기운까지 빼앗아 간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능력이 좀 떨어져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보이는 것이다. 오늘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앞에서 언급한 과거 성찰과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 좋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보다 먼저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 긍정적인 감사의 마음이다. 감사 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독서 일기처럼 감사 일기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아침에 다이어리를 쓰면서 감사 일기를 3줄 이상 남기면 나도 모르게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쓰는 것이 좋다. 어제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하거나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글을 써보라. 사소한 것도 좋다. 현재의 내 위치에서 감사할 줄 알고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하면 미래의 최종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승리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과 만족감으로 채워질 것이다. 제2의 인생으로 도전과 실천의 삶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걱정은 멈추고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 그보다 먼저 정신적인 마음가짐만큼 육체적 건강관리도 필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산책이나 등산 등으로 자아 성찰과 육체적 건강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을 제외하면 모든 것은 변한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이므로 확실한 것은 오늘뿐이다. 끊임없는 변화와 불확실한 미래, 아무도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을 사는 아름다움을 망칠 이유가 있는가? 라고 말했다. 오늘 아침 감사 일기를 쓰며 다시 한번 이 명언을 기억하고 40 이후 더 잘 살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체크해보자.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모든 분들, 이 책을 보시고 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세요.